한살님의 그 해외 연수를 갔다 온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온 조직이 여러분처럼 열정과 또 새로운 기회와 그리고 그거를 다시 몸으로 실현해내는 추운 날 아침 일찍 모두가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파크슬로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한 73년, 약 4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이고요. 단일 매장의 조합원 17,000명, 그리고 매장 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한살림하고 비슷하게 식품이나 생활재 등을 판매하고 있고 연매출은 약 48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운영에 큰 특징이 있는데 거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주에 2시간 45분이라는 의무 노동을 해야 되는 게 제도화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하고, 그리고 이 노동은 전체 노동력을 100%로 봤을 때 조합원 노동이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을 통해서 되게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조합원의 3가지 역할을 다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노동을 하면서 주인도 되고 노동자도 되고 이용자도 되면서 높은 주인의식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한 경쟁력으로는 타사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40에서 100% 정도의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21% 정도이고, 그리고 지역 기반 커뮤니티가 있어요. 저희는 이런 커뮤니티를 위해서 마을 모임이나 소모임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같이 지역에서 노동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필요 없이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노동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엄마가 계산을 해야 할 때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 돌봄으로 노동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청소 노동, 그리고 계산 같은 것들 할 수도 있고, 이사회 참여도 노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약속한 시간에 할 수 없기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미리 백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제도화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 한 예로 이 새내기 만남의 날이 있는데 저희는 활동가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합원이 노동 참여로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조합원이 준비를 하고 질의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는 성인이 되면 가구에 모두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4인 가구의 주부라면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누리는 시스템이 대부분이라면, 여기는 자녀가 모두 성인이면 4명, 아빠, 엄마, 자녀 둘 모두가 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 협동조합으로 얻는 이득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고, 이 노동을 통해서 서로 협동정신, 진정한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게 창립자의 생각입니다. 여기 특이하게 입고가 하루 종일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합원님들이 계속 와서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친근한 분이 계속 이렇게 입고를 하루 종일 해서 매장은 장 보는 분들과 입고하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입구에서 이렇게 멤버십 카드를 찍어서 들어가는 거고, 이분도 지금 조합원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매장과 마찬가지로 여기 비닐봉투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종이 박스를 가져갈 수 있게 해놨고요. 이렇게 입고가 매장 운영하는 내내 이렇게 들어오고, 이분들은 여기서 창고로 이동하는 그런 업무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조합원님들이 직접 진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누구도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구성원들은 가족이 성인이 되는 아이들도 오고, 그리고 동거자 그런 분들도 다 같이 동거인의 설득에 의해서 OT에 참석을 한 사람들입니다. 새내기분들이 매장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비품 창고이고요. 여기는 소문을 하는 공간이에요. 아마 실무자분들은 되게 놀라실 텐데, 위생 상태, 위생이 두건이랑 손을 잘 닦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직접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조합원의 자발적인 일참여가 가능할까?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한살림 조직 특성에 맞는 노동협동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협동조합을 다녀오면서 저희가 생각한 시사점은 일참여가 어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참여를 하는 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참여를 할 방법에 대한 설명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참여가 구성원으로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되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논의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되게 특징적인 거는 조합원이 직접 그 세 가지 조합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수적인 것보다는 이 설립 가치에 대한 뭐 물품의 포장이 별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에 되게 많이 중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네, 저희는 광대르라 팀이고요. 전환방울 영국 토트네스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그 한살림에서 말하는 그 지역 살림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한살림이 다 각 지역 생년마다 이제 오래됐잖아요. 10년, 20년 된 지역들인데도 그걸 지역에서 잘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가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이 단체들이 개개인의 이익으로 만들어진 곳이지만 이것이 지역과 연계해서 함께 같이 가는 그런 마을이 된 거죠. 이 이코노미 센터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거리 안쪽 여기를 이제 통해서 이들이 전환 운동을 한 거죠. 여기가 TN 사무실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 트랜지션 네트워크에서 촉진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전환을 하고 싶어하는 단체들을 교육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전환운동의 핵심이 된 단체인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요 TTT 사무실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뭐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집이 없는 뭐 노인들, 그리고 또 되게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TTT, 이 전환운동을 지역민들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리고 여기는 리이코노미 센터라 그래서 그 TTT, TN, 리이코노미 요게 같이 다 이제 마을에 그 전환 운동을 하는 곳인데요. 자, 여기 이 드래곤 스탠드 포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역에 그 어려운 뭔가 아이디어는 많은데 돈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이코노미 센터에서 타 지역에 있는 자본가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하면 그 투자자가 그 사업자에게 돈을 투자를 하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죠. 근데 그 이익을 창출하면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 돈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본이 지역에 쓰이는 게 아니고 외부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해요. 그리고 내 아이디어를 내고 싶고 내가 투자를 받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고 지역민들을 하루 모아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되게 큰 뭐 시청에 무슨 학교 그런 체육관을 빌려서 그 테이블을 놓고 지역민들이 와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그
사업가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듣고 해서 그 사업에 투자를 해요. 지역민이. 그러면 아까 제가 네트워크 맵을 보여드렸죠. 지역민이 그 사업가한테 투자를 하고 그 사업이 내가 투자한 사업가가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자연히 지역 경제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지역 공동체 전환의 얘기입니다.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자기 그 토트네스 마을의 30km 안에 있는 생산자들을 자기가 발굴을 해서 그 생산자들이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그걸 알고 그 작물에 맞게 메뉴를 만들어내는 거. 이 전환의 가장 핵심인 거죠. 정신, 교육. 그리고 이 슈마우 컬리지는 경제를 공부하는 대학원인데요. 여기 또 조나단 도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말한 여기서 말하는 경제학이라는 거는 함께 같이 잘 사는 게 경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은 가르치고 그리고 다양하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슈타이너 스쿨 여기는 대안학교인데요. 여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제 또 그런 공부를 대안적인 공부를 하는 곳인데 여기 이 토트네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같은 반이고요.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여기 와서 자원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역에서 함께 같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수 연대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마을이 전환이 될 수밖에 없을 그런 지역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리버포드 농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목축업만 하던 곳인데 그 로컬 푸드를 시작을 한 거예요. 땅에 이제 밭작물을 작물을 친환경 농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땅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네도 똑같이 우리 다 같이 이런 농사를 지어보자 해서 그 사업이 넓혀지고 꾸러미 사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벌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아들 셋이 가이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 리버포드 농장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꾸러미 사업을 하고 영국으로 전역으로 꾸러미가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요 책은 뭐냐면 그 꾸러미 사업을 해서 이제 채소들이 나갈 때 그 레시피를 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철 작물을 요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레시피를 다 줘서 사람들이 이 꾸러미를 더 이제 즐겁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환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었던 핵심 단어들은 촉매자. 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나가서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뒤에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어주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생각의 유연성. 그 어떤 것들을 할 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고에 있어서 다양한 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성이 되게 필요하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내적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 어떤 조직이 커지거나 단단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누구의 조직인지 알 수 없는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면 그래서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이 말 자체는 그런 커지는 거에만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어떤 그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거.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굿 리더 이거는 뭐였냐면요. 그 조직이 어떻게 가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한 사람 안에서 정말 리더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게 되는 저희들이 이번에 라오스를 다녀왔어요. 목적은 에너지 빈곤 지역인 라오스를 방문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운동의 중요성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산골 마을 변화를 체험하고 에너지 자금력 확대를 위한 전기 전략 실천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전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 최빈국이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국에서 메콩강을 통해서 수력발전소를 많이 세워서
그걸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기는 이렇게 큰 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는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전기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랑 그리고 에너지 취약 가정집에다가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큰 이런 기둥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세웁니다. 이 집은 이 마을에서 제일 어려운 집이에요. 이렇게 집이 자기 마을 요 방하고 요 방하고 다입니다. 여기는 학교예요. 초등학교. 마을마다 초등학교는 한 군데씩 있는데 이 초등학교가 그 마을에서 마을회관도 하고 야학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학교는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읍내에 있는 직업학교 출신 선생님들인데 이분들이 와서 설치를 했어요. 여기 한살림 여기 현판이 걸려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태양광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읍내에다가 직업학교를 세웠어요. 직업학교에 있는 중에 거기 태양광 발전 기술자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살면서 가까운 고장난 곳에 가서 고치게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에 각 집에다가 설치를 했지만 이 충전기 그 건전지가 있는데 그 건전지가 3년 정도 되면 수명이 좀 다 해요. 그럼 그걸 또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집집마다 그 돈을 한 달에 3,000깁 정도 그걸 개하듯이 모으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돈으로 고치게 하고 우리가 에너지 자립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공동체 혼자 하지 않고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펑펑 쏘고 있는 이 전기 아끼지도 않는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전기가 저 산골 마을에서는 정말 소중하고 깜깜했던 밤에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전략 정신, 에너지의 소중함 이런 걸 느끼고 왔고 그리고 또 에너지 이 자립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곳의 롤 모델을 보면 에너지 자립도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느끼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굿즈의 공통점이 뭘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봤어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려봤는데 하나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마스킹 테이프가 본인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과 그 브랜드의 특징을 녹여내서 부스를 꾸민 것처럼 그리고 브랜드 고유의 스토리텔링과 정체성이 굿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희소성인데요. 이 희소성은 사실 굿즈라는 게 물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존의 물품 혹은 기념품과 좀 다르다는 건 이런 한정판,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지역에서만 혹은 어떤 행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돈이 있다고 다 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런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아름다울 것은 딱 이 굿즈를 봤을 때 나 갖고 싶다 이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싶다는 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나 최근의 굿즈는 어떤 기존의 사은품이나 기념품의 개념을 넘어서 굿즈 자체로서 이미 뛰어난 상품성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성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마침 이 반증으로 트렌드 코리아에서 2018년의 키워드로 웨그 더 조브스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했는데 이 뜻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용어로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 원래 쓰던 용어인데 올해 키워드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사례를 저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니 SNS가 대중매체보다 인기가 많고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하나의 개인이 대형 스타보다 더 인기를 받고 있고 또 사은품이 본 상품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경우가 여기에서 제시한 사례였습니다. 사은품이 본 상품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경우로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마 알라딘 굿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라딘은 인터넷 서점이죠. 고객들이 굿즈를 샀는데 사은품으로 책이 왔어요. 이렇게 후기가 남겨질 만큼 굿즈 덕분, 알라딘 굿즈 덕후라는 자생적인 커뮤니티도 활성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알라딘에서 굿즈 마케팅을 주력으로 도입한 이후 매출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증명을 하고 있고 지금도 활발하게 굿즈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 한살림 굿즈로 다시 왔죠. 한살림의 굿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굿즈가 가장 세 가지 요인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살림의 정체성이 담겨야 하고요. 또 희소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사실 이 굿즈를 내가 받게 돼서 얻게 되는 감동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그 굿즈가 어떤 굿즈가 될 수 있을까 연수 다녀와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팀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벤트에서 증정을 하는 선물을 진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디자인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증정품에도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한살림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메시지를 담아야 조합원에게 잘 전달되고 또 널리 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밥 운동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희 팀에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밥 운동의 메시지를 조금 더 간결하게 해서 다시 밥이라고 저희 팀에서는 좀 메시지를 간결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 제가 이 다시 밥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이철수 선생님의 파나 작품이었어요. 이 자체로도 이 그림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그리고 심볼, 상징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완성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증정품으로 제작된 수저집이에요. 안에는 한살림 57 수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다시마 메시지와 제가 새로 작업한 심볼을 넣어서 수저집에 자수의 로고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 수저를 들고 다니면서 넣을 수 있는 메시지는 좀 수저집에 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수저집을 증정하는 수저집 케이스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 끼 밥의 소중함을 이러한 세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다시 먹는 일을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관심사랑 실무랑 연결을 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내내 진짜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보고서의 주제는 복수물류센터 운영체계에 대한 연수이고 일본의 그린코프 생활클럽 8시스템 생협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지품 라인이 없고요. 코스별로 지품한 다음에 개인별로 지품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4개 냉동, 냉장, 첨가, 상온품 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시스템이고 GCPS 시스템. 올해 아이나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공급액은 계속 그 자리신데. 네, 냉장에 이제 적용을 했죠. 냉장 냉동에. 네, 그 그린코프 32개 매장을 전담하고 있는 첨가 소분도 담당하고 있는 다누츠 물류센터입니다.
그 3기 생협을 5박 6일 동안 갔다 온 일정들이 굉장히 타이트했지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알차고 보람있었고 감동도 받았고 여러 가지 참 그 14명이 움직였지만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었고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되게 재밌었던 이유는 잘 생각을 해보니까 사전 준비가 참 잘 되셨던 것 같고 또 가서 본인들이 정말 보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잘 보셨던 것 같고 또 갔다 와서 평가까지 잘 이루어져서 그런 내용이 우리하고 다 함께 이렇게 공유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앉아서 5곳의 이야기를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연습을 기반으로 해서 올 한 해 신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